자, 여러분. 지난 영상 중 하나에서 우리는 머리가 앞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척추가 적응하게 되는 몇 가지 병리적인 자세가 형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로는 옆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움직일 때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척추가 이미 그 자세로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세 불균형이나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움직일 때 사람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더 많이, 다른 쪽으로는 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육도 오른쪽과 왼쪽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클수록 척추와 골반이 그 자세로 더 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은 요방형근입니다. 이 근육은 12번째 갈비뼈와 골반뼈, 바로 이 장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요추, 척추뼈와 가로돌기도 이 근육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여합니다. 이 근육은 모든 요추, 척추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근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근육이 더 짧아진 쪽에서는 이 두 지점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골반의 뒤쪽 부분이 위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흉곽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근육이 더 잘 발달된 쪽에서 골반이 더 쉽게 움직입니다. 반대쪽에서는 근육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 근육이 짧아질수록 반대쪽 근육이 일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운동해야 합니다. тренировку 약해지고 늘어난 근육은 강화 운동을 하고 짧아진 근육은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이 옆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각각을 따로따로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근육을 분리해서 운동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각 근육을 다른 근육과 분리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반적인 스트레칭 운동, 예를 들어 옆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면 옆구리 전체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허리의 사각근과 광배근이 함께 스트레칭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부분이 짧아지면 어깨뼈가 항상 눈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근육이 짧아지면 왼쪽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흉곽 자체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어깨뼈는 흉곽에 비해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깨뼈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견갑거근이 어깨뼈를 위로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견갑거근이 계속 긴장된 상태에 있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근육이 짧아집니다. 여기서는 광배근이 계속해서 늘어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이 경우에 오른쪽 광배근이 여기에서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은 더 짧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견갑거근이 견갑골을 위로 잘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견갑거근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근육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자세 자체가 견갑골을 들어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에서 그 근육이 작동해야 할 때, 이 경우에는 어깨가 이미 위에 있기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각근이 긴장되어 어깨가 이미 올라가 있으므로 이 근육은 작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점 약해지고 이쪽은 점점 더 짧아지고 과부하가 걸리며 심지어 부피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서 이 옆구리 부분을 그냥 늘리기 시작하면 보통은 여기 광배근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고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두 개의 근육을 동시에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요방형근과 왼쪽 광배근을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방형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견갑거근을 강화하고 오른쪽의 견갑거근을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광배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정렬된 후에요. 모든 어려움은 이것을 올바른 순서로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여기에 영향을 주면 이렇게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견갑골을 내리면 이 어깨가 더 아래로 내려갈 뿐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에 더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견갑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목에 부담을 덜어주고 목이 어느 정도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각근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해하려면 뭔가를 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방형근 상태를 파악하려면 어느 쪽이 짧고 어느 쪽이 더 긴지 몇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골 테스트입니다. 앉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만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렇게 서서 손을 허벅지 옆에 두고 손으로 아래쪽을 향해 이렇게 뻗기 시작합니다. 손은 약간 뒤쪽, 이 위치에 두고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손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뻗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요. 예를 들어 다리의 어떤 부분까지 손이 닿았다면 이렇게 동작을 한 겁니다. 항상 골반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세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해보세요. 한쪽 방향으로는 동작이 더 쉽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거의 무릎 뒤쪽까지 손이 닿는데 반대쪽은 움직임의 범위가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손이 덜 닿는 쪽은 그쪽의 요방형근이 제대로 수축되지 않아서 이 동작을 잘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는 복사근이 짧아져 서로 반대 움직임을 하며 이 근육도 그 방향으로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이게 첫 번째 테스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회전 테스트입니다. 여기서는 한쪽 방향으로 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골반이 척추의 움직임 부족을 보상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몸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직접 몸을 돌리면서도 머리는 돌리지 않고 앞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느 쪽으로 돌릴 때 더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한쪽으로 돌려서 움직임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반대쪽으로도 돌려봅니다. 보통 잘 안 되는 쪽에서는 견갑골이 너무 멀리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고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한쪽 다리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쪽으로는 회전이 잘 되고 다른 쪽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른쪽에서 요방형근이 짧아져 있다면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돌리는 동작이 더 힘들 겁니다. 이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체중이 오른쪽 다리로 더 쏠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디가 짧고 어디가 긴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거울 앞에서 정면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가 더 낮을 수도 있고 짧은 쪽 근육이 있는 쪽에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깨가 같은 높이지만 약간 앞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여기서 오른쪽 요방형근이 짧아져 있다면 한 가지 경우는 어깨가 더 낮아질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어깨 높이는 같지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견갑거근이 오른쪽 견갑골을 왼쪽과 같은 높이로 들어올린 것입니다. 견갑거근이 견갑골을 들어올릴 때 어깨를 약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됩니다. 어깨 높이는 같지만 이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팔도 약간 이렇게 앞으로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방형근이 짧아졌을 때 이쪽에서 이런 주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어느 쪽이 어떤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어떻게 스트레칭하고 어떻게 긴장시키는지 바로 이 주제와 이전에 다뤘던 앞쪽, 뒤쪽 위치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운동을 걷기나 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모든 운동을 단계별로 이미 채널에 준비되어 있지만 구독을 하거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빨리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운동까지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리세요. 우리도 이걸 다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해하려면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쪽은 약간 짧고 다른 쪽은 약간 깁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측정한 결과를 적어주세요. 어느 쪽의 요방연근이 더 짧았고 어느 쪽이 더 길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측정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자주 한쪽이 짧고 다른 쪽이 약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은 부상이나 특발성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짧은 근육이 있는 쪽 다리를 뒤로 두는 게 더 편하다는 점입니다. 즉, 서 있을 때 근육이 짧은 쪽의 다리가 보통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